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세종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며 대신 오피스텔을 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웃돈까지 얹어 차익을 챙기려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수백 채를 갭투자로 사들여 지역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던 50대 여성 A씨.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이 혹시 이거 매수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없어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차라리 사라는 겁니다.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한 오피스텔. A씨는 적반하장식으로 전세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시세 차이까지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몇백 몇천을 올려서 그걸 사겠냐는 거죠. 지금 다 거래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피해 오피스텔을 웃돈까지 얹어 사거나 아니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라는 식입니다. 이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수에 나선 피해자도 있지만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순간 피해자로 분류가 안 될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 자격을 상실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게 이제 저의 소유로 넘어왔을 때 제가 이제 1주택자가 됨으로써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는. 심지어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거나 파산을 할 거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전화도 닿지 않았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기존에 알려진 피해 신고자 50여 명 외에 추가 피해 신고가 지속해서 들어온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에서 30대 사회초년생 공직자들이 상당수인데 특히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명의를 제공한 남편 이외에도 전세 사기를 도운 공인중개사 2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천안의 한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직원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다친 직원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로 사고 당시 폭발음에 인근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크게 놀랐습니다. 아직도 추가 폭발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제조공장에서 수차례 강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음의 충격은 수백 미터 떨어진 마을 주민들도 놀라 뛰쳐나올 정도였습니다. 무슨 대포 소리 나는 것 같아서 다들 놀랐어요. 앉았다가. 그리고 막 시커먼 연기가 막 날르니까. 폭발 화재로 공장에 있던 직원 10명 중 5명이 중상, 1명의 경상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 중 2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특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해당 공장은 아크릴 접착제를 만드는 곳으로 인화성 액체 등이 많아 위험물 취급 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불이 난 공장 바로 옆에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 탱크들로 가득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보일러실에서 시작해 아크릴 접착제를 만드는 생산동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추가 폭발 등의 위험이 남아있다며 현장을 통제했고 불이 난 공장 내부 기계에 압력이 안정되면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 16일 서산시 읍내동의 한 거리에서 외상값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술집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붙잡힌 46살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진 술집 점주는 하루 만인 어제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에 술을 마시며 쌓인 1,000만 원 상당의 외상값 지불을 놓고 점주와 다투다가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원지법 나상원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 6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중순까지 자신의 차량을 통해 학원을 오가던 12살 B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손과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 판사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조차 꺼리는 등 트라우마가 크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사실상의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우리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도 다음 달부터 문을 닫으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던 모습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지역사회 곳곳에선 일상 복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대전시청 남문광장 앞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한산합니다.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일선에서 발바쁘게 움직였던 선별진료소는 다음 달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려 3년 만인데 그동안 진료소를 지켜온 간호사들은 변화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선별진료소는 이번 달까지 운영을 하고요. 제가 재작년 8월부터 여기서 근무했는데 아직 코로나 엔데믹이 되는 게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이후 격리 기간도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단축되고 마스크 권고 등 다음 달부터는 많은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민들도 전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학교 수업 때도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하는 것도 잘 안 들리고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도 좀 개방감이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다만 최근 지역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데 불과 3개월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또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대전과 충남이 각각 42%, 48%로 석 달 전에 비해 3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각에선 지역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지 우려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이런 증가세도 일상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증 환자 발생률이라든지 또는 사망 환자 이 비율로 따지면 크게 지금 달라진 상황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잘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과 세종, 충남 등 각 지자체도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하고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하는 등 일상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지역사회도 우리가 알던 일상으로 차차 복귀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전지부가 순환 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으며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에선 개인 도시락 지참이나 빵과 음료, 과일 등으로 점심을 대체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해부터 3차례로 22일부터 노조원 7, 80명의 순환 참여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대전교육청 노조는 지난 16일 교육청 직원과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던 노조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해 30대 여성 직원이 쓰러져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는가 하면 노조 측이 사무실을 점거하며 위압감을 주고 모욕적 발언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병원을 방문하고 유감도 표시했다며 다만 사고의 원인은 대전교육청의 과도한 청사 방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동료 시의원에 대한 성추행과 무고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거리에서 같은 당 동료 남성 의원의 특정 부위를 붙잡고 국민의힘 김광훈 의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상 의장이 강제추행을 당한 동료 의원을 상대로 맞고소한 내용을 허위 사실로 보고 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중촌 근린공원에 대규모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건립이 마무리되면 이 일대가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인데요. 다만 행정 절차를 비롯해 국비 확보 등 실제 건립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연장인 대전 예술의 전당. 다목적 홀이다 보니 뮤지컬이나 발레 등 공연 장르에 따라 무대 설비를 매번 교체해야 합니다. 무대 뒤쪽에 빈 공간도 많아 클래식 음악 공연 시에는 잔향 감소 등 연주를 듣는 감동도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대전을 뺀 대다수 광역시들은 음악 공연만을 위한 콘서트홀 등 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중구 중촌 근린공원 일대에 2,500억 원을 들여 2,000석 규모의 대형 콘서트홀과 챔버홀 등을 갖춘 음악 전용 공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연장 옆에는 1,200억 원을 들여 현재 대전시립미술관 2배 규모의 제2시립미술관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자인 공모 후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같은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대규모 문화시설의 집적화와 함께 특색 있는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로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계 수건 사업들을 포함한 문화시설 확충은 반길 일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에만 몇 년씩 걸리는 데다 2호선 트램 등 대규모 사업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최근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2026년부터 국비 보조가 중단돼 6,7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역 동쪽인 동구 소재구역에 공동주택 3,867가구를 공급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모두 14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모 때 참가 의향을 보인 업체가 없자 시는 참가 예상 업체들과 협의해 사업비에 반영될 물가 변동률을 상향하는 등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신청 확약서와 신청 서류 접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대전 역세권과 옛 충남도청 주변 129만 제곱미터에 지정된 대전 도심융합특구의 바람직한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대전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대전은 올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기재부 재정지원 이견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배재대학교와 국회도서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지식정보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회도서관이 축적한 의정정보 포털 등 방대한 지식정보자원을 배재대학교와 공동활용하게 되고 세미나와 교육, 강연회 등을 통한 인적 교류, 양 기관의 시설과 자료 이용 등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육군 32 보병사단이 정부 세종청사 일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화량 훈련을 4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함께 참여한 이번 화량 훈련에선 폭발물과 화학물 공격 등 대테러 상황과 침투 상황을 가정해 진압과 부상자 후송, 대피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충남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직원의 37%는 발전소 폐지 후속 대책으로 대체 산업 육성을 꼽았습니다. 충남도가 지난 2월과 3월 1,447명을 대상으로 발전소 폐지 이후 필요한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 산업 육성 외에 기업 유치와 고용 취업 지원 등이 꼽혔습니다. 폐지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37.3%가 일자리의 감소라고 답한 것을 비롯해 인구 유출과 지역 상권 몰락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영유아 부모 1,0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0세에서 2세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모든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대전형 양육 기본 수당에 대해
97.3%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양육 기본수당 사용처는 식비와 육아용품, 의료비와 교육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생 원인으로는 40.8%가 경제적 부담을 들었고 일과 육아의 병행 어려움이 33.9%를 차지했으며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현금성 지원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전지법 장민주 판사는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2일부터 8개월 동안 여자친구 28살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28회에 걸쳐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판사는 영상 유포로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수험생 부담을 낮추고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한 대학을 공개한 가운데 대전권 대학에서는 한남대가 유일하게 우수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발표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에서 배재대, 대전대, 한밭대는 보통, 충남대는 미흡하다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대입 전형을 설계하고 평가 역량을 강화해 대입 공정성을 높인 대학에 정부가 3년간 재정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